정확하게 약간 달린데요? 제가 이렇게 잡았다. 그럼 이 순간 여러분들의 몸무게는 가벼워지고 있어요. 먼지 하나만 붙어도 질량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봉주. 저는 지금 이곳 파리에 세계 최고의 바게트를 찾아서 나와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저기 뒤에 전통 바게트가 보입니다. Merci. 이거는 그냥 뜯기네요. 한국 바게트보다 훨씬 딱딱하면서 좀 더 부드러워요. 맛있어요. 네, 물 없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서로 두 개의 다른 빵집에서 바게트를 사왔는데, 전통 바게트라고 하는 거 크기가 되게 비슷해요. 크기가 되게 비슷하고 지각세포를 총동원해 본 결과 맛도 굉장히 균일한데, 신기한 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두 개의 바게트 가격이 똑같아요. 얼마였죠? 1.3유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3유로 정도 됐는데, 가격과 맛과 크기가 비슷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왜냐면 프랑스에는 누구나 알다시피 프랑스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 프랑스 혁명에 중요한 거 하나가 또 빵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혁명 전에는 그 신분에 따라서 먹는 빵이 달랐어요. 그 귀족들은 희고 보드라운 빵을 먹었고, 평민이나 소장농, 농민들은 검고 딱딱한 빵을 먹었습니다. 빵 평등권이 뭐냐면 누구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은 품질의 똑같은 크기의 빵을 먹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돼서 실제로 이 엄격한 규정이 생겨서 규정에 따라서 빵을 만들지 않을 시에는 제빵사가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 바게트는 뭐 단순한 그냥 빵, 뭐 마스코트 같은 느낌이 아니라 평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빵과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프랑스 혁명이 또 저에게는 또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제가 측정학자, 그 중에서도 킬로그램, 질량의 단위를 연구하는 연구자인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킬로그램이나 미터 같은 단위들이 모두 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새롭게 만들어진 단위들입니다. 이 단위가 기존에 쓰던 단위랑 달랐기 때문에 그 단위들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끔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해둬야겠죠. 탈롱이 뭐냐면 원기라는 뜻이에요. 원기. 네, 미터 원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미터다 라고 표시를 해둔 거죠. 여기 보시면 정확히 100m죠. 정확히 1m예요. 이제 신분 차이에 대한 빵 평등하지 않다,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조세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영주 귀족들이 이제 소장농들한테 세금을 거두는데 제멋대로 다른 단위를 썼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한 25만 개 정도 되는 파생 단위를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A 동네에 가면 야드가 여기서 여기였는데 B 동네에 가면 좀 더 줄어들고 C 동네에 가면 늘어나고, 지역에 따라서, 영주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이의 단위를 사용했어요. 길이의 단위를 정하고자 했을 때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게 있잖아요. 미터는 변하지 않는 걸 기준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게 지구의 둘레. 지구의 둘레는 우리가 보통 자오선이라 얘기하죠. 자오선 중에서 4분의 1, 쿼터 자오선의 길이를 1000만분의 1로 나눈 값, 그거를 1m로 삼고자 했어요. 진짜 북극과 적도를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파리를 지나는 자오선의 길이를 재기로 했어요. 이쯤이었는데 이거다, 여기 있네요. 하라고
놀라울 만큼 그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걸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좌우선을 따라서 파리 전역에 알하고 메달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릭상부르 공원에도 있고, 그 다음에 파리천문대에도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연결하면 우리가 미터를 만들었던 기준이 되는 파리를 지나는 좌우선이 되는 거죠. 알하고 메달. 당시에는 이제 인공위성이 없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 과학자들이 좌우선 길이를 어떻게 측정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쟀냐면 삼각 측량이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요. 삼각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높은 곳에 가서 측정할 지점을 바라보는 게 중요를 해요. 여기 주변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너무 좋아요. 네, 같이 가시죠. 파리에서 유명한 학자 2명이 선발됩니다. 한 명은 들랑부르라는 학자고 한 명은 메생이라는 학자예요. 이 2명은 각각 덩케르크로 가고 바르셀로나까지 가는 그 여정의 임무를 띠고 출발을 해요. 파리에서 그 각도를 재기 위해서 엄청 큰 측정 장비를 들고 다녔거든요. 거의 대포처럼 생겼어요. 근데 들랑부르는 그 당시에 어디를 측정 장소로 삼았냐면 저기 보이시는 판테온입니다. 판테온에 측량 시설을 지어놓고 판테온에서부터 몽마르트 언덕까지 측량을 시작을 한 게 된 거죠. 이 그때 쟀던 기술이 바로 삼각 측량법이라는 거예요. 삼각 측량이 뭐냐면 일정한 삼각형이 있을 때,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어떤 한 변과 한 변의 길이를 알고 그 나머지 양각, 그 변의 사이드 각을 알면 우리가 모르는 2변의 길이까지 알 수 있다가 삼각 측량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우리가 몽파르나스 타워까지 여기 몽마르트에서 거리를 알고 싶다.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타워는 여기거든요. 그러면은 에펠탑까지 거리를 재면 돼요. 여기부터 에펠탑까지 거리를 재면 에펠탑으로부터 여기 각도 재고 여기서부터 우리 각도 쟀으니까 이 직선상의 거리만 알면 여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되게 뭐네? Oh, this is Arago. Oh, This is the meridian. this is Arago medallion. Yeah, we just discovered this medal in the Louvre. The building was built actually aligned north-south to be on the meridian. So Yes. the building is first, Yes. and then And and then then match the meridian, right? Yes. Oh, They decided the meridian was the axis of the building. really? Yes. 이게 바로 이 눈으로 보이는 좌우선입니다. 이게 굉장히 옆에서 봤을 때는 그냥 돌 이렇게 쭉 사람들 걸어 다니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싶은데 이게 실제 좌우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의는 분명하게 변하지 않는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기술도 발전하고 재보니까 지구의 둘레는 변화하고 있고 지구의 둘레, 그러니까 북극으로부터 적도까지 거리가 정확하게 10,000km가 아니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지진이나 지각 변동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고 자전 속도가 달라지면 자전 속도에 따라서 미세하게 달라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크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지구 둘레가 뭐 적어지든 많아지든 간에 굉장히 작은 양이긴 하지만 40,000k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수킬로예요. 그러니까 뭐 1, 2km 또는 뭐 많아봤자 4, 5km. 그런데 그 자체가 일단은 기준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기준은 불변해야 되니까. 지금은 두 번의 변화를 거쳐서 빛의 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미터를 정의하고 있어요. 빛의 속도는 우주가 탄생한 이후로부터 한 번도 변함이 없거든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진공상에서 몇 초 동안 진행한 거리가 1미터의 정의입니다. 이거 킬로그램 원기라는 거예요. 마치 저희가 지난번에 봤던 미터 에탈롱, 미터 원기처럼 이놈 자체는 킬로그램 에탈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곧 얘의 무게가 1kg이다. 이렇게 정의가 됐었거든요.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도 되나요? 네, 이거 진짜. 그게 1kg. 어? 이거 모형이죠. 그러니까 자, 이건 레플리카입니다. 원기, 만약에 이게 원기다. 그러면 저희가 손을 잡자마자 손에 있는 유분기라든지 먼지가 여기 묻게 되면 정의가
1kg이 달라지게 되죠. 진짜 국제 킬로그램 원기였고 제가 이렇게 잡았다. 그럼 이 순간 여러분들의 몸무게는 가벼워지고 있어요. 왜냐면 원기가 무거워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킬로그램은 가벼워졌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만들었을 때 똑같은 복사본을 6개를 더 만들어요. 그래서 그 6개와 원기 하나, 총 7개를 똑같은 곳에 항상 같이 보관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 150년 동안 3번 정도 문을 열어서 확인을 합니다. 그 원기와 나머지 6명의 친구들 비교를 해봤더니 무게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고 그 친구들 나머지 6명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누가 달라지도 문제죠. 왜냐면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결국엔 달라진다는 얘기는 뭐냐? 정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킬로그램 자체가. 그러면은 킬로그램 자체가 불변이 아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불안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요. 그래서 이제 킬로그램도 미터처럼 빛의 속력과 같은 자연상수 펀더멘털 컨스턴트를 사용해서 바꾸고자 하는 노력으로 바뀌게 되었죠. 결국 플랑크 상수가 기준이 된다면 어떠한 영역의 무게든 플랑크 상수로부터 직접적으로 구현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kg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거죠. 2019년부터는 정의가 바뀌어서 아쉽지만 여러분들의 몸무게는 이제 우주가 끝날 때까지 불변하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이상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So I think the vote was unanimous yes. So thank you so much. 여기는 유네스코 본부예요.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인데 여기에서 오늘 미터협약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사가 열려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이게 측정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지금 참여해가지고 오늘 이 행사를 이렇게 축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초의 시간의 정의인 초가 5년이나 6년 뒤에 재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데 관련해가지고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현재는 시간이라는 1초라는 정의가 세슘이라는 원자가 갖고 있는 주파수에 의해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연구되고 있는 광시계, 이것이 세슘 원자 시기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시간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밝혀지면서 이게 2030년에 그러니까 초를 재정의하는 광시계를 기반으로 재정의하는 그런 그 활동이 지금 지난 한 10여 년 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측정학자들은 좀 더 정밀하고 좀 더 정확하게 단위를 구현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정의는 똑같지만 그 구현하는 방법이 계속 정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진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한국 가시면은 다시 출근하셔야겠네요? 그러게요. 아, 프랑스 좋았는데 좀 더 이따 가면 안 돼요? 교수님이랑 저도 좀 돌아보고 주변에 맛있는 집도 많은데. 근데 뭐 안 되겠죠. 뭐 가서 실험해야죠. 뭐 한국 가시죠.